병원 코디네이터 실무 교과목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5주차 학습이 개천절 휴강으로 인해서 영상 수업을 올려서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수업하기를 희망하셔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조금 어색하지만 1교시 수업 25분 내외, 그리고 2교시 수업 25분 내외, 그리고 수업 주차 이제 듣고 나서 퀴즈를 반드시 이제 푸셔야 출석으로 인정되니까 퀴즈까지 이렇게 풀어서 수업 출석 인정 이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주차의 학습 목표가 화장품 분류하기입니다. 이 화장품 분류하기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갖추어야 하는 직무의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보통 병원 코디네이터들이 고객의 피부 타입에 따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들을 분류해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그러한 어떤 지식과 또 태도, 그리고 기술이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학습해야 되는 것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화장품 분류하기라고 하는 이 주차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장품은 사용 목적과 대상 부위에 따라서 크게는 기초 화장품이냐, 또 색조 화장품인지 두발용 화장품인지, 인체 세정용인지 방향용인지, 목욕용 화장품인지 영유 화장품인지 등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사용 목적과 대상 부위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죠. 사용 목적, 대상 부위로 분류할 때에는 이와 같은 분류법으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고, 허가 규제, 이제 화장품은 화장품법이라고 하는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 규제 안에 일반 화장품으로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기능의 허가 기준을 이제 따르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맞춤형 조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허가 규정을 이제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허가 규정을 따라서는 일반 화장품이라고 하는 형태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형태 등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유통 경로나 가격, 또 연령, 이제 피부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분에 대한 분류를 하는 허가 규제 구분 분류법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화장품 맞춤형 조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조제 관리사라고 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내용물과 내용물을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거나, 내용물을 소분해서 나누거나, 혹은 내용물에 다른 원료를 혼합해서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는, 근데 이 조제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는 고객의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러한 이제 화장품에 대한 조제에 대한 레시피를 가지고 맞춤형 조제 화장품이라고 하는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분류는 허가 규제 규정이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분류 형태지요. 그래서 화장품은 크게 사용 목적과 대상 부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 하나,
그리고 허가 규정에 따라서 나누는 화장품의 분류, 이렇게 두 가지법이 있겠습니다. 화장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때에는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그 효과가 경미한 작용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스메티칼, 코스메디칼이라고 불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하에 화장품들을 사용해서 좀 고객이 원하는 어떤 문제성 피부를 빠른 시일 안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효능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장품 안의 범주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다시 말하면 의사의 관리하에 피부관리사가 코스메틱 제품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리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어떤 관리 화장품들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다채로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화장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그 사용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정의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화장품을 가지고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다, 기미색소를 뺄 수 있다, 지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유사 의료 행위이거나 또 화장품법에 이제 위반 접촉이 되기 때문에 벌금이나 제재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의 일반적인 정의는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사용하고 그 작용이 경미해야 되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랜 기간. 자,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법 안에 테두리에서 기능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화장품법에서 이렇게 분류한 주름 개선 화장품, 미백 화장품, 자외선 차단 혹은 자외선에 의한 색소를 오히려 증강시켜서 피부에 색을 올린다든지 하는 태닝 제품들, 뭐 이런 어떤 기능적인 목적들에 대한 그 부합하는 그 화장품들은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고, 이것은 반드시 화장품법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화장품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다만 그 목적이 경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만 이제 좀 다르지요.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도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화장품하고 이제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약품을 지금 선생님이 항히스타민, 이 코티졸이 들어가 있는 로션을 다른 거 지금 안 바르고 알레르기 피부 때문에 지금 그거를 바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게 화면에서 제 얼굴이 좀 빨긋빨긋하고 뭐가 이렇게 돋아나는 게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이렇게 요맘때 추석 이후에 찬바람이나 찬 공기 이렇게 계절적인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이제 이게 매해년 나이가 들면 조금씩 더 이렇게 심화돼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아침 저녁으로 먹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메이크업도 이제 할 수 없고 처방받은 어떤 로션을 이제 바르는데, 그 로션이 마치 화장품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화장품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화장품이 아니고 의약품이거든요. 왜냐? 알레르기 피부 질병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그 질병에 대한 치료 내지는 처치와 더 이렇게 피부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으로 인한 어떤 피부 트러블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약품이라고 이제 불려지지요. 그래서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안정과 안전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하에서 장시간 써도 이제 가능한 반면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에 의한 알레르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처방받은 로션을 바르니까 알레르기나 가려움증은 조금 덜한 반면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서 피부가 너무 땡기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사용하는 어떤 의약품의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의약품은 단시간에 사용해야 되고 단시간 그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가 없다. 즉 그 약품으로서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작용이 경미해서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화장품이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목적을 가지고 화장품법의 기능적인 화장품으로 분류한 그것을 질병이나 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냐, 의약품이냐, 이렇게 의약품 안에 의약품인데 화장품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제품들은 이제 의약품 안에 속해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화장품 분류 안에 만 3세 이하의 영유 화장품 제품류가 있어요. 이제 효능은 대체적으로 영유아 어린이의 두피나 또 머리카락을 청결하고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혹은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고 유연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품류들, 예를 들자면 영유아 샴푸, 린스, 로션, 크림, 오일 혹은 인체 세정용 제품이나 목욕용 제품이 이제 영유아 제품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제품의 종류 5가지, 그 다음에 효능 기억하셔야 되고요. 목욕용 제품은 목욕용 오일, 정제 캡슐, 또 우리가 목욕용 바스 솔트 이렇게 불려지는 버블베스 종류들, 그 밖에 목욕용 제품류들이 목욕용 제품 안에 들어가는데, 이 목욕용 제품의 효과는 피부를 맑고 깨끗하고 유연하게 하고 목욕 이후의 상쾌함을 주고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는 효능이 있지요. 자, 인체 세정용 제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세안 제품들의 클렌싱 제품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클렌싱 제품이 액상 타입, 워터의 물 타입, 폼 거품 타입, 뭐 밀크 타입, 로션 타입, 크림 타입, 오일 타입, 여러 종류의 이제 타입들이 있는데, 대부분 폼 클렌저, 또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그리고 고체형 비누도 인체 세정용 제품 안에 들어갑니다. 또 외음부 세정제도 인체 세정용 제품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정용 클렌싱 물티슈 같은 거, 그러니까 일반 물티슈가 아닌 클렌싱 효과의 인체 세정용 물휴지, 이것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패드 형태의 클렌싱 타입이 패드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젖어 있는 패드를 쓰면 세정 효과를 나타내는 패드 형태의 세정제들도 있지요. 그 밖에 인체 세정용 제품류가 인체 세정용 제품류 안에 들어가 있고, 인체 세정용 제품 여기에 효능은 그러면 뭘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효능. 그렇죠. 인체를 청결해서 메이크업 제형을 녹이고 노폐물을
이제 닦아주는 효능 효과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눈 화장품의 제품 안에 눈에 바르는 화장품은 보통 이제 이 눈 화장품 안에 눈에 메이크업 제품을 지우는 리무버를 포함해서 아이브로우 펜슬, 또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또 속눈썹 마스카라, 또 눈 화장품 제품, 이런 것들은 눈 화장품 제품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아이크림은 눈 화장품에 들어가지 않고 기초 화장품에 이제 들어가지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눈 화장품 제품류다 그러면 효능이 눈에 그 색채를 샤도우라든지 또 라이너라든지 이런 어떤 색상으로 색채의 효과로 눈 주위를 아름답고 선명하고 윤곽을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고 눈썹이나 속눈썹을 보호하고 눈두덩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은 다 눈 화장품 제품류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속눈썹 영양 마스카라, 그러니까 마스카라 형태인데 눈썹의 모발을 영향을 주고 모발에 이제 힘을 부여하는,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제품이 눈 화장품 제품류로 나와서 이제 시판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 눈 화장품 제품 안에 이제 들어가서 눈썹과 속눈썹을 보호하고 이제 눈의 어떤 윤곽이나 이제 색채를 이렇게 아름답게 선명하게 해주는 제품들은 다 눈 화장품 제품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방향용 화장품의 효능은 좋은 냄새가 나는 효과를 주는 제품들로 향수나 분말향, 향랑, 코롱, 그 밖에 방향용 제품이 이 방향용 화장품 제품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색조 화장품은 리퀴드 혹은 크림 타입, 또 페이스 케이크,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을 비롯해서 메이크업 베이스 크림 혹은 로션, 또 색조 피부에 이제 색을 부여하는 볼 연지, 또 입술의 립라이너나 립글로스, 립밤, 바디 페인팅과 페이스 페인팅, 그 밖에 색조 화장품류도 다 색조 화장품 제품류 안에 들어가고, 색조 화장품의 제품의 이제 효능은 우리의 그 피부에 색을 부여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미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색조 화장품의 효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발용 제품 안에는 모발을 건강하고 두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 샴푸와 린스를 포함해서 헤어 컨디셔너, 토닝, 또 헤어 크림이나 로션이나 오일, 포마드 크림, 또 모발에 그 스타일링을 연출하는 스프레이나 무스, 왁스, 젤 같은 거를 포함해서 모발을 그 케라틴 조직을 자르고 다시 웨이브로 이렇게 만드는 어떤 퍼머넨트 웨이브라든지 헤어 스트레이트 제품이라든지, 또 모발 부위를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보이는 흑채 제품들과 같은 두발용 제품들은 이 두발용 제품류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발용 제품의 효능은 두피와 모발의 컨디션을 좋게 해주는 청결 미화하는 제품이 두발용 화장품 안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발용 화장품의 이제 효능에 머리카락의 윤기와 탄력을 주고 두피나 머리카락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머리카락이 거칠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고 머리카락의 수분이나
지방에 대한 기름을 공급해서 스타일을 유지해 주거나 하는 효능이 있고, 정전기 발생을 이제 방지해서 모발을 단정하게 하는 제품, 그리고 두피를 깨끗하게 해서 가려움을 없게 해주고, 머리카락에 대한 세팅 효과와 함께 원하는 두발 형태를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비듬이나 가려움을 덜어주는 어떤 효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런 효능의 제품들을 우리가 두발용 제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병원관리실에서 탈모 위주의 모발 이식을 포함한 모발에 관한 이런 전문 기능성, 요거를 고려한 경쟁력을 갖춘 병원관리실들이 더러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하는 이런 실무자들은 두발용 제품의 종류들과 함께 또 이 두발용 제품의 경쟁 여러 회사들을 포함한 제품들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어떤 효능이나 효과, 그리고 관련된 제품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병원 코디네이터를 이제 취업생으로 원하는 그 성형외과 중에 일반 성형이 아닌 모발 이식 성형 위주의 그 다음에 이제 왜 모발들이 그 유전자적으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약간 뭐 이마가 좀 넓다든지 또 오메가 형태로 양측면 쪽에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하면 거기에 모발을 이식하고 또 모발을 조금 그 뒤로 앞으로 뭐 이렇게 정리정돈해주는 그런 병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발 성형이 조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모발 관련된 성형 병원에서 병원 코디로 혹은 관리 어시로 일할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손발톱 제품류 안에는요, 그야말로 손톱이나 발톱에 바르거나 또 치장하는 어떤 제품들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매니큐어라고 얘기하는 폴리시, 사실 그거는 매니큐어는 손톱에 폴리시를 바르고 어떤 그 기능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어서 다 이렇게 좀 장식하는 어떤 그 의미의 토탈을 우리가 매니큐어라고 하고, 원래는 우리가 바르는 것들은 네일 폴리쉬이죠. 그 다음에 이 네일 폴리쉬를 지우는 네일 에나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네일 폴리쉬를 바르기 전에 네일 폴리쉬가 손톱에 착색되는 것을 방지하는 베이스 코트, 그리고 이제 탑코트라고 해서 네일 폴리쉬를 바르고 나서 네일 폴리쉬의 광택이 오래 유지가 되고 자외선 내에 그 색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르는 탑코트가 있어요. 그리고 핸드크림이나 우리가 보통 손발톱 화장품 안에는 핸드앤 네일 크림, 핸드앤 네일 로션, 에센스, 핸드크림 이렇게 불려지는 보습과 영양을 주는 제품들도 손발톱 제품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손톱을 지우는 리무버, 그 밖에 손발톱 제품류 같은 것들이 손발톱 제품류에 들어갑니다. 자, 면도용 제품도 있어요. 예, 면도용은 보통 남성의 전용물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지만 여성들도 면도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바디 쉐이빙, 그러니까 종아리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어떤 친구보다 모발이 굉장히 좀 굵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외관상 보기 흉한 경우에는 우리가 여성들도 많이 면도를 합니다. 그래서 애프터 쉐이브라고 하는 건 면도하기 전에 바르는 로션들이에요. 그리고 보통 남성용 텔컴은
쉐이브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발라서 쉐이브한 이후에 어떤 상처들이라든지 또 날아간 어떤 보습을 이렇게 줄 목적을 가지고 남성용 이제 탈컴을 파우더 형태도 있고 또 이게 쉐이브 애프터 쉐이브 로션처럼 뭐 워터 타입도 있고 이제 그렇죠. 풀 쉐이브 로션은 면도하기 전에 애프터 쉐이브처럼 로션 타입의 제품들, 그리고 면도를 할 때 바르는 쉐이빙 크림, 쉐이빙 폼, 그 다음에 면도한 이후에 그 애프터 쉐이브, 그 쉐이브 면도하고 난 다음에 날아간 어떤 보습 효과나 상처들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로션 타입도 있지만 이게 토너 타입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게 되죠. 여기에는 물론 애프터 쉐이브는 알코올이 조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독하는 개념에 뭐 한 20% 25% 정도의 알코올 함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용 제품에 대한 효능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해서 피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면도하기 전후에, 즉 면도하기 전에 피부 자극을 줄이고 면도한 이후에 피부를 보호하고 하는 어떤 효능들을 갖고 있는 제품류가 면도용 화장품이다. 자, 기초 화장품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화장품들이 다 여기에 이제 속해요. 우리가 바르는 화장수를 포함해서 마사지 크림이라든지 영양 크림이라든지 팩이라든지 로션 크림, 또 클렌징 제품들, 그 밖에 다양한 어떤 제품들. 그래서 기초 화장품이 의외로 많은 품목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채취 방지용 화장품은요, 땀 냄새를 이제 중화시키고 약간 상쾌한 어떤 채취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이 채취 방지를 바른다고 해서 향수처럼 그 향이 이렇게 덮어지는 거, 그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거는 방향 화장품 안에 향수는 들어가는 거고, 채취 방지용은 땀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래서 상쾌하게 하거나 또 땀이 많이 나거나 난 것을 빨리 휘발하게 하거나 하는 제품들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데오도란트라든지 그 밖에 채취 방지용 제품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자, 채모를 제거하는 화장품은 이제 왁스, 우리가 피부 관리사 제3과제 안에 왁스를 하는 그 왁스 타입 같은 것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또 아예 스트립 왁스, 그러니까 스트립 이 천에 왁스에 끈적이는 형태의 왁스제가 부착되어 있어서 잘라서 이제 모발에 발라서 띄면 이제 채모를 제거하는 그런 제모 제품들도 채모 제거용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효능은 불필요한 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제품들이 여기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주차에 화장품 분류하기의 1교시 이제 수업은 마치고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퀴즈도 풀어서 출석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교시에서 뵐게요.